안녕하십니까. 고수익 국어 강사 안종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고1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재미있는 고전소설 시간입니다. 화산기봉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제목은 전혀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이 파트에서는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자, 중국에 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화산, 중국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봉이라고 하는 말은 기이한 만남 이런 뜻입니다. 기이한 만남.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은 여러분 국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의 혼인은, 자, 주인공이 있고요. 결혼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된다. 자, 계모를 세모를 쳐볼게요. 자, 이런 소설을 우리 계모형 가정소설이라고 합니다. 계모형 가정소설. 신데렐라도 어려서도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죠. 콩쥐 파치도 그렇고, 우리나라 고전소설에서는 계모가 나와서 집안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문 전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 초래가 되고요.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 위기에 대응합니다. 한편 이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족 외의 인물은 갈등 유발의 책임이 떠넘겨져서 처벌이 되고, 가족 내의 인물은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포용의 대상이 된다. 포용이라는 게 용서가 된다는 거죠. 용서가 된다. 이를 통해 가문의 안정을 지향하는 사대부의 면모를 보여준다. 가족 외 인물은 처벌을 받고 가족 내 인물은 포용, 용서가 된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낱말뜻 유의하면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상대로 계모 장씨가 나왔네요. 이성이 주인공입니다. 왕실의 한 사람이 되어 왕실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권세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 가볍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된 거죠. 권세가 무거움을 알고, 중요함을 알고, 높은 자리가 되었음을 알고, 늘상 항상 해랑과 신관법사에게 의논하였다. 그러면 계모가 항상 의논하는 사람이 해랑이랑 신광법사라는 사람과 의논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4명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성, 계모장씨, 해랑, 신광법사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성과 화양공주가 화목하지 않았음을 알아챈 해랑이 말을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쌤, 어떤 관계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왕실의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성과 화양공주가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둘이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성과 화양공주가 화목하지 않았다. 화양공주가 화목하지 않았다. 이런 불화가 있다. 그리고 왕실의 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계모가 못마땅했다. 그리고 이제 해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뜻을 이루실 때입니다. 라고 해랑이 말하는 겁니다. 해랑이 기회다. 자, 부인께서는 이제 계모 장씨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장씨. 해랑이 헤헤헤 웃으며 말하였다. 저렇게 하면 묘하지 않겠습니까? 자, 해랑이 하는 말입니다. 장씨가 계모입니다.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이는 중요한 일이니 다른 꾀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랑이 신광법사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해랑이 신광법사한테 말합니다. 부인께서 이렇게 약하시니 어떻게 소원을 이루겠습니까? 마음이 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 부인은 계모 장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강법사가 하는 말이 이때가 좋으니 부인은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비밀스럽게 계교 나쁜 계획입니다. 계획을 행하였다, 실천하였다. 한편 장면이 전환되었네요. 보모 정상궁은, 자, 보모라고 나오는데요. 보모상궁이 있습니다. 보모상궁은 그 왕실에서 왕자라든지 그리고 공주의 양육을 받는 그런 상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상궁의 우두머리입니다. 정상궁은 이성이 화양공주를 박대하다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걸 말합니다. 함부로 대함, 잘 대해주지 않는 거죠. 문전박대할 때 그 박대입니다. 이 박대 반대말이 이제 잘 대해주는 걸 후대라고 합니다. 후대. 통한이 여기고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 둘이 부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성이 남편이고 화양공주가 아내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왕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중국 배경이면 이제 황제가 되는 것이고, 황후가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자식이 있겠죠. 그러면 왕자도 있고 공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주가 화양공주입니다. 그럼 화양공주를 이게 늘 함께 이렇게 양육하고 담당했던 여자가 정상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양공주가 결혼한 사람이 우리의 남자 주인공 이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쌤이 파란색으로 하는 이 이성이 남자 주인공인데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딸의 남편이니까 사위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해요. 부마 도위의 준말로 부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정상궁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궁이 하는 말입니다. 공주께서는, 그러니까 공주가 화양공주인 거죠. 왕딸내미. 임금님의 아주 귀한 딸입니다. 더욱이 임금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혼인인데 부마께서, 선생님이 이제 부마가 필수적인 어휘가 되는데, 부마가 여러분 부마도위의 준말입니다. 부마도위, 말맞자입니다. 말맞자. 부마도위의 준말입니다. 자, 그래서 왕의 사위, 황제의 사위, 왕의 사위입니다. 알겠죠? 딸내미의 남편. 그리고 매몰차신이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화양공주가 이 말을 듣고 볼을 붉히며 말하였다. 자, 요 말이 이제 화양공주입니다. 선생님, 인물은 동그라미 세무치고 대사는 괄호칩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방님이 이성이 되죠. 남편이, 공주의 남편. 드러나게 나를 박대함이 없고 도리어 나의 불초함을 예로 도한다. 불초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을 닮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나 스승을 닮지 않은 걸 불초하답니다. 부모님을 닮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초하다가 원래 워딩이 부모님 닮지 않았다고, 닮을 초자거든요. 안 입을 자에.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은 불효의 의미로 불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닮지 않은 건 불효거든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해 내가 항시 조심하고 있거늘 네가 주인을 원망하며, 주인을 원망하는데 이 주인이 이제 자기 자신 화양공주죠. 권세를 운운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하고 뭐라 해요. 말의 기운이 엄숙하니
공이 쫄아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이때 신발 소리가 납니다. 그럼 누가 오는 거죠? 이성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화양공주 입장에서는 남편인 거죠. 부마. 그죠? 그리고는 화양이, 여러분, 그 장소 있으면 대가로 치면 좋습니다. 화양이 물러서서 이성을 맞은 후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성이 화양의 기색을 살펴보니 조금도 방자함이 보이지 않았고 잘난 척하는 마음도 조금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화양을 지극히 후대하여, 쌤이 아까 박대 반대말이라고 했잖아요. 잘 대해주는 겁니다. 후대 박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솟아났다. 한밤중 동안 그곳에 있다가 부모가 있는 곳에 가 분한 인사를 정성껏 올렸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해랑은 장씨와 매일 화양공주를 해칠 계교를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는 여러분이 아셨고요. 지금 이성의 이제 계모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있겠죠. 어머니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계모가 오는 거잖아요. 계모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스몰m 해서 뉴 하면은 계모가 되는 거죠. 어머니를 이어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계모 장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색깔을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계모 장씨가 바로 한 패거리들이 여기 해랑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신광법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족 간의 갈등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 악인이 바로 계모장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해랑과 신광법사는 악인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악인의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바로 이성인 거죠. 이성이 주인공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양을 해칠 계교를 짜는 한편 신광법사에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되 비밀을 탄로나지 않게 하고 당부하고 보냈다. 해랑의 가르침을 들은 신광법사는 이 계용단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고치다 개자입니다. 고치다 개자고 용모입니다. 용모. 그리고 동그란 약을 말합니다. 그럼 용모를 고치는 약이니까 이제 변신과 관련되는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판타지죠. 판타지니까 바로 이거를 여러분 알아두시게 전기성이란 말하고 비현실성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약을 먹고 여러분 그 동네에 있는 약국에 가서 계용단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뭔 소리냐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성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신광법사가. 그리고 명월 누각으로 숨었습니다. 누각으로 숨었습니다. 옛날 건물이요.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해지자 바로 화양공주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빼러 화양을 찌르려고 했다. 그러니까 신광법사가 화양을 찌르는 겁니다. 자객이죠. 자객. 칼을 들고 찌르는 자객. 지금으로 하면 킬러입니다. 때마침 밖에 있는 시비들이 할 때 여러분 노비 알죠? 노비인데 여러분 그 노는 남자종이고 비는 여자종입니다. 그래서 남자종은 노, 여자종은 비. 그래서 합쳐서 남자종, 여자종에서 노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자를 붙이면 남자종은 노복, 여자종은 비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는 뭐냐면 시중드는 여자 노비입니다. 시중을 들어주는 옆에 심부름도 하고 도와주는 부채질도 해주고 노비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자 마음이 급해진 신광법사는
격결에 비껴 찌르고 도망갔다. 그러면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신광법사가 얼굴을 이성으로 변신해서 이성인 척하고 그리고 이성의 아내인 화양공주를 찌르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광법사가 찌른 게 아니라 신광법사는 지금 이성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이성에게 누명을 씌우는 계교가 되는 거죠. 비명 소리를 들은 시비들이 놀라서 들어와 시신을 그럼 침상은 침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양공주가 죽었나 봐요.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목나 울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고 발을 구르고 외당에 이 사실을 알렸다. 자, 외당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외 반대말이 내잖아요. 내. 그러면 내는 여러분 인사이드고 외는 아웃사이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와 내는 아는 바로 여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외는 남자를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당과 내당의 차이는 남자가 거처하는 방인 거죠. 집인 거죠. 집. 그럼 내당은 여자 거처하는 방. 그러면 지금 명월루가 바로 화양공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외당이 알렸다는 건 남자가 있는 곳이니까 이성에 있는 곳에 알린 거죠. 우왕좌왕했다. 이성이 미쳐 나오지 못한 사이에 이영준이 이성을 불렀습니다. 이영준이 누군지 모르죠? 이성을 불렀다. 이성이 나와보니 명월루의 울음소리가 진동했다. 왜냐하면 화양공주가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시비들은 급하지 않은 재앙. 그러면 지금 재앙은 지금 습격을 당한 거잖아요. 자객의 습격을 화양의 몸에 미쳤다고 전했다. 이성은 크게 놀라면서도 얼굴빛이 태연했다. 이성이 화양을 찔렀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사실은 이성이 찌른 게 아닌 거죠. 이성이 찌른 게 아니라 이 이성으로 변장한 바로 신광법사가 찌른 것이죠. 소식을 들은 이영주는 보자마자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이성이 정당에 있다고 대답을 하자. 자, 그리고 이영준이 장씨를 의심합니다. 여러 시녀들이 이성이 찔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정신없이 이성과 함께 명월루로 갑니다. 명월루는 지금 피가 막 흩어져 있겠죠. 시비들이 울부짖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영준과 이성을 보고 놀랐다. 이영준이 휘장 밖에 서서 이성에게 들어가 보라 했다. 화양은 침상 아래 거꾸로 서서 유혈이 낭자해라. 유혈낭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 봅시다. 혈은 여러분 피죠. 피. 그래서 흐르는 피. 그래서 흐를유 피혈 낭자하다 어지럽게 흩어짐 모습이 잔혹했다. 왕실의 금지옥엽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금으로 된 나무가지이고 옥엽이니까 옥으로 된 잎사귀입니다. 옥으로 된 잎사귀. 자, 그런데 이거는 부모에게 소중한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 자식은 문맥상 화양공주를 말하는 거죠. 화양공주가 화를 당했고 그 누명이란 단어는 더러운 이름이란 뜻입니다. 더러운 이름이 이성에게 미칠 수 있으니, 왜냐하면 이거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성이 외모를 하고 갔으니까 어찌 멸문지하를 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멸문지하는 가문이 멸할, 그죠? 멸종을 당할 그죠? 나는 재앙이란 뜻입니다. 재앙을 당한다. 근데 여러분 요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여러분 지금 이게 서리법이잖아요. 서리법.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서리법이 됩니다. 서리법. 그러면 서리법이 나오면 여러분 100%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 공주를 살폈다. 두 눈이 감긴 채
두 뺨에는 혈기가 없고 손과 발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살 방도가 전혀 없어 보였으나 비단 저고리를 걷고 자세히 보니 눈같이 흰 피부에 붉은 피가 가득하되 약간의 생기가 있어. 죽진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침을 내어 귀를 통하게 할 곳을 짚어 찔렀다. 이성의 침법은, 그러면 이성이 이제 비범한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아까 보기에 나왔던 능력자입니다. 신이 하였기, 신비하고 이상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붉은 빛이 통하면서 살았네요. 약을 주자 화양이 숨을 쉬더니 소스라치며 놀라며 깨어났다. 자, 더러운 이름을 쓰고 억울하게 유배되었던, 자, 유배를 갔네요. 이성은 외적이 쳐들어오자 풀려나 전쟁터에서 활약을 하고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더러운 이름을 벗게 된답니다. 그때 사신이 이르렀다는 전갈, 이때 전갈은 스콜피온이 아니고요, 편지라는 뜻입니다. 편지 전하는 것. 이영주는 이상하게 여겨서 바로 집에서 내려서 임금의 교지 명령서를 받았다. 교지를 보니 이런 뜻이죠. 명령서를 받아 교지를 보니 장씨의, 계모 장씨죠, 허물이 적지 않게 들어있었다. 궁궐에서 자기 집에 허물이 들어나 모든 관리에게, 관리는 공무원이고요,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을 부끄러운 한편 장씨의 심술에 통분하였다. 이에 노비를 호령하여 장씨가 모시던 시녀, 그리고 유모해랑이라고 나와 있네요, 잡아들이고 실상을 파헤쳤다. 해랑이 비록 간악하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서리법이 나왔잖아요. 서리법이 서술 속에 나오면 100%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노는 쌤 피읍 니은이라고 쓸게요. 처음에 자객이 누굽니까? 자객은 신광법사죠. 신광법사. 이게 자객이 신광법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킬러를 보내어서 이성을 해치려고 한 일부터 화양공주를 해쳐서 죄를 이성에게 뒤집어 씌운 일까지 다 자백했습니다. 누가? 해랑이.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그 장씨의 악인의 조력자인 해랑은 유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장씨를 어릴 때부터 길렀던 유모였던 겁니다. 장씨가 마음이 좁은 여자여서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일 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에 생각에 미치자 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그리고 이영준이 하는 말입니다. 이영준이 너의 간악한 꾀로 명공의 집안에 화란을 짓고, 화란은 재앙과 난리의 준말입니다. 재앙과 난리, 요악한 도사. 그럼 요악한 도사, 요망하고 악한 도사니까 신광법사가 되겠죠. 신광법사. 결탁하여 그 화가 국가에까지 미쳤다. 또한 너의 주인을 아주 못된 나녀자로 만들지. 그럼 너의 주인은 해랑의 주인이기 때문에 장씨를 말하는 거죠. 어찌 죽음을 면하겠는가 하고 말을 마치고 노비를 명하여 지져 죽이는 형벌을 더해 주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가족 외의 인물이 용서받지 못하고 처벌받는 장면이 됩니다. 보기에 나왔던 장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아 후원, 아들이 이제 이성을 말하는 거죠. 후원은 뒤뜰, 냉옥은 차가운 감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뜰에 냉옥, 차가운 감옥에 가두었다가 개과천선이란 단어는 잘못을 고쳐 착한 곳으로 나아감이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고쳐 착한 곳으로 옮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착하게 되는 걸 개과천선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란색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리고 처치하고자 했다. 이때 장씨는 자기의 허물이 나라를 시끄럽게 드러나자 크게 부끄러워하며 사람을 멀리했다.
한편 11살이는 이무는입니다. 11살은 이무가 11살이에요. 모든 일을 어른처럼 노련하였다. 이시죠. 그러면 이성, 이영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당하니 마치 벼락에 온몸이 부서지는 듯했다. 어머니 장씨의 허물이, 어머니 장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모 장씨의 아들이네요. 새롭게 놀라며 부끄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인물의 관계에서 여기 보시면 악인이 계모 장씨잖아요. 근데 계모 장씨의 난 자식이 있는 거죠. 이 자식이 바로 이무가 됩니다. 이무는 11살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이무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가 되는 것이고, 계모는 자기 자식이 아닌 바로 이제 예전 처의 자식인 이성이 바로 왕실의 부마가 됨에 따라 권력이 커짐을 두려워하여 이 해랑이라고 하는 유모가 계모 장씨가 신광법사를 지시하고 계모 장씨를 부추겼다는 거죠. 사실은 계모 장씨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가족 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내 인물이 되는 것이고, 바로 악인의 조력자는 가족 외 인물이 되니까 처벌을 받고 가족 내 인물은 개과천선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무는 11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아빠한테 조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빠가 이영준이 되는 거죠. 이영준. 그럼 보세요. 이영준도 이시죠. 이성은 그 아들이니까 이시죠. 그리고 이무는 계모 장씨와 이영준 사이에 난 이시가 됩니다. 그 이성과 이무는 배다른 형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서 보시면 한편 11살은 이무는 모든 일에 어른처럼 노련하였다. 이 일을 당하니 마치 벼락에 온몸이 부서지는 듯했다. 어머니 장씨의 허물이 이처럼 심한 것을 새롭게 놀라며 부끄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죄를 받은 어머니 장씨죠. 보살필 사람이 없음을 알고 목숨을 유지하다가 원래 자살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이영준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무의 아버지는 이영준입니다. 분노가 조금 가라앉자 이성과 함께, 그러면 이성이 이제 형이 되는 거죠. 소자들은 천륜의 죄인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이 이영준인 거고 어머니는 이제 장씨입니다. 만극한 죄를 더하지 마시오. 불초한, 선생님 그랬죠? 부모님을 닮지 않은 어리석은 또는 불효한 저희들로 하여금 만고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며 눈물을 비우듯 틀리니 효송, 그러면 효송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유교적 윤리가 되는 거죠. 유교적 윤리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행동이 사람의 분한 마음을 봄눈으로 사라지게 할 정도였다. 그러면 여러분 소설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상기봉 을 지금 살펴봤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42번 문제인데 1번 한번 볼게요. 이영준은 직접 화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성을 의심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의심한 것도 틀리고요. 화양의 상태를 살핀 거는 이성 보고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살펴봤다는 것도 확인했다는 거 틀렸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며 바로 사람을 멀리했다고 돼 있죠. 이영준은 이성의 아버지, 계모의 남편, 해랑이 자백하는 척하며 장씨를 모함한 걸 꾸짖었다. 자백을 했는데 뭐 자백하는 척하면서 장씨를 모함했다 이 말도 틀린 말이죠. 이성은 화양이 습격을 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이제 꼼짝없이 당했죠. 신광법사한테. 해랑은 이성과 화양의 불화가 자신의 계획에 유리한다고 작용한다. 자, 노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해랑은 이성과 화양의 불화가 자신의 계획에 유리한다고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부분 보시면요. 15페이지에. 자, 첫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성과 화양 국적과 화목하지 않음을 알아챈 해랑이 말하였다. 이번은 이런 기회는 다시 한번 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충분히 추론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43번. 서소장특징. 웃기게 하는 거 없고요. 희화화. 그다음에 꿈 없고요. 뭐 삽입된 노래 없습니다. 비현실적 소재는 있습니다. 개용단 같은 거. 하지만 낭만적 분위기는 아닙니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주관적 판단을 했다. 쌤이 아까 강조했던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겁니다.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44번.
기역부터 미음까지. 기역. 쌤 노란색으로 여러분 못 보실까봐 체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역은 방입니다. 이성이 방으로 들어갔다. 이성이 화양의 태도를 확인하고 화양에게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곳이다. 자, 후대하고 우리 잘난 척하는 기색 드러나지 않아서 정이 솟아났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명을 루에 신강법사가 숨어듭니다. 신강법사가 해랑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이동한 곳 맞는 말이죠. 다음 화양공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강법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조급히 행동한다. 여러분 찌르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자 엉겹결에 비껴 찔렀잖아요. 그래서 조급히 행동하는 거 맞습니다. 리을부 보겠습니다. 외당. 자, 외당의 시비들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영준과 이성이 아버지와 아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는 곳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번이 정답입니다. 미음. 미음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있을까요? 미음. 미음을 못 찾고 있습니다. 후원 냉옥이네요. 후원 냉옥. 장씨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도록 이영준에게 보내주다. 여기서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렸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4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장씨가 왕실의 사람이 된 이성을 경계하고 개교를 꾸미는 것을 보니 주인공 이성이 혼인을 하니까 장씨와 주인공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화양이 이성을 원망하는 정상국을 질책하는 걸 보니 가족 내 갈등이 유발된 책임을 가족 외 인물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면 갈등이 유발된 책임을 바로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정상국에 묻는 게 아니죠. 그죠?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상국은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하지도 않았고 그 책임을 꾸짖으려고 화양공주가 정상국에 뭐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 사이는 부부 사이가 좋다. 감히 나를 뭐 이렇게 조언하려고 하느냐, 닥쳐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가족이 유발된 책임을 가족 외 인물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는 맨 마지막에 불로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 누굽니까? 처음에 나왔던 해랑이죠. 해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씨와 해랑에 의해 이성이 누명을 쓰는 일로 멸문지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계모가 일으킨 사건이 가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성이 희미한 친술로 목숨 위태한 화양을 소생시키는 걸 보니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에 급박한 상황에 대응한다. 이모와 이성이 장씨를 용서해달라는 간청을 보니 효라는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악행을 저지른 가족 내 인물인 계모장씨를 포용한다.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번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장면에서 아마 가족 간의 관계, 쌤이 아까 본문에서 보여드렸던 요 부분이죠. 그 15페이지 오른쪽 위에 부분 쌤 정리한 거. 인물 관계만 좀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오늘 그 파란색으로 그 이렇게 표시해드렸던 고전 필수어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강의가 몇 명이나 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수의 구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